네, 안녕하세요. 리얼 브로커맨입니다. 자, 10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촌집을 안내해 드릴 때 제일 좀 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제 주택이 이제 미등기인 상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뭐 등기가 있지만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제 등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아예 건축물 대장조차도 없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정상화 시켜주겠다, 양상화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발표 자료의 어떤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6번째 양성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건 이제 2014년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위반 건축물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뭐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위반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그다음에 뭐 불법 뭐 증축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고, 원래는 건축을 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렇게 베란다 무단으로 이렇게 샷시 달아내거나, 또는 옥탑방, 그리고 뭐 옛날에 2023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도로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돋아내는 거, 이거 다 위반 건축물. 그리고 뭐 주차장에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다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반적인 건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제가 안내드리는 물건에 있어서 위반 건축물은 다들 뭡니까? 촌집인 거죠, 촌집. 그래서 뭐 위반 건축물들이 이렇게 전국에 14만 8천 정도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거용은 얼마였고 비주거용은 얼마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위반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가 많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매수자나 또는 임차인들이 이제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또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양성화할 거는 양성화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보도자료의 주 핵심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매수인한테 또는 임차인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부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불법 행위 예방, 단속 시정 강화 3개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대응책들을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번 그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면서 위반 양성화하기 위한 대상들은 이렇게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합법으로 전환해준다. 그것이 골조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위반 건축물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하에 들어가는 건축물들만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용 범위와 절차 심의 기준은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2014년 추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촌집들은 뭐 전용 면적이 뭐 330제곱미터 안에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내드린 물건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중간에 이제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의 건축선이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의 물건 중에서는 이 도로와 너무 가까이 접해져 있는 물건들은 이제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아니라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뭐 마당이 있고 여기 집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14년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발의가 12년에 했었고 13년에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행을 14년부터 15년까지 1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년부터 해서 27년 1년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단독주택이면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다가구 주택이면은 330제곱미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이 이렇게 안에 들어간다면 이제 대상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도서, 현황조사서 등을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용승인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 건축성 기준에는 이게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건축물들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지역 내에 뭐 도시계획 사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5제곱미터, 거의 뭐 한 50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이 언제부터 하냐면 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완화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라면은 이 1조사선이 뭐냐면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을 때 이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 건물이 뾰족하게 되면 이 햇볕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햇볕을 가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워서 얘를 건물을 이렇게 깎아지게끔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법이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다가 딱 가건물을 붙여버려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 공간에다가 너네가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더 줄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본 건축물 짓지 마 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의 맨 꼭대기층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 이제 단독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2층 물건인 경우에, 물건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옆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비를 맞으니까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비가림 지붕 요걸 달아놓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보면 슬라브 형태의 옥상인데
여기 이제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붕을 하나 더 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는 이게 다 불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합법으로 하게 해주고 이제 층수와 면적 산정에는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충수에 이제 미산정 할 거니까 이제 요거 무단 증축 아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설치한다 하더라도 너네 건축물 대장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보일러에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보통 건물 내에 넣는 경우는 진짜 거의 제가 못 봤고, 대부분 다 건물은 따로 짓고 여기에 이제 슬레이트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방을 더 만들어서 붙이는 구조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이런 거 다 불법이었는데 다 뭘로 해주겠다? 이제 그 양성화해서 요거 다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고 특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양해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사형승인 이후에 보통 이제 사형승인 다 받고, 그리고 사형승인 나오면 이제 불법 건축물을 이제 지었던 관행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일정 기간, 사형승인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검사 제도라는 게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시적으로, 이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한번 더 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수시적으로 보는 건축물 성능 확인 제도라는 것을 또 도입한다고 합니다. 수시 진단.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할 때, 매매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세대수와 가구수,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해서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건축으로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 부분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뭐 세입자분들이 임차 보증을 받는, 임차권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아예 없는 호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건물 설계도 상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이제 불법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임차하거나 전세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없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싸게 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이게 위반인 거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임차권 보호를 전혀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물 전체에 실제로 세대수와 가구수가 얼마 있는지도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표기를 해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 매수자나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앞으로는 이제 명시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가 나중에 내가 뭐 허가받아야 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 있네요, 이거 원상복구 하세요 해버리면 원상복구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계약할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불법 건축물이 차후에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매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세요 라는 내용을 이제 넣도록 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상으로도 시스템상으로도 이제 위반 여부가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제공 사이트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너무 지역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보면 이제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부터는 이 항공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AI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분석을 했을 때 뭔가 면적이나 위치가 변화된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자체한테 자동적으로 이제 제공하게 되고, 그럼 지자체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가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로 변경된 어떤 불법 건축물이 보인다면 그것이 지자체한테 정보가 넘어가고 이걸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허가받기 전에 그거를 이제 확인했었다 보니까 허가받을 일이 없으면은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허가에 관련 없이 주기적으로 AI 시스템이 계속 살펴보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납부를 아마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등기 건축물을 거래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이 소유주를 알 수가 없지만 등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건물에 대한 재산분을 납부를 한 영수증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과세 자료를 이제는 누가 가지고 간다?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건축물 검사하러 왔는데 거부 방해 기피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뭐 불법 용도 변경이나 방 쪼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거나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험 건축물을 별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5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그게 그동안 이제 지자체 재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부과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과하다가 몇 번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의무화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그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도록 이제 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얼마 같은 금액을 계속 냈으니까 뭐 이 금액이면 그냥 뭐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미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전 부과 금액의 30%를 가산해서 이제 부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뭐 테이블 몇 개 더 두고 손님 받았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뭐 예를 들면 한 10만원, 얼마인지 제가 뭐 예를 들겠습니다. 1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손님 받아보니까 내가 한 40만원 더 벌 수 있더라. 그래? 그럼 내가 10만원 내고 말지. 난 그럼 30만원 이익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중 비율을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가중이 됐지만,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그 가중 비율을 훨씬 더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들은 뭐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언제 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조사선, 후퇴선 또는 비가림 지붕 보일러실은 이제 26년 상반기 내에 이때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사후 검사 제도, 성능 확인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25년 12월, 26년 상반기 때 이때가 아마 될 것 같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25년 12월 그리고
26년 상반기 때 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이제 AI 품질 시스템, 요거 25년부터 27년까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이제 정기조사 하겠다 이런 거 발의도 다 지금 25년 12월 중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불법 건축물을 이행 강제금 내고 때우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이번에 좀 제도가 좀 많이 변한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촌집을 찾으시는 분께서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촌집 물건을 좀 싸게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양성화를 하신다면은 보다 좀 더 안전하게 집을 사용하시고, 또 나중에 뭐 지인분 또는 자녀분한테 증여하시거나 또는 그 매물을 처분하실 때 정당하게 이제 주택의 가치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제가 올렸던 매물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